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목포의 국립해양 유물전시관에 왔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중에 있는 유물전시관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바다에 있는 수중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기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경입니다. 앞에는 철쭉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목포의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인 해양유물전시관은 무료 관람합니다. 토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관람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우리 선조들이 바닷길을 통해 일궈온 해양 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폐층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은 신석기 시대부터 바다를 생업의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국가를 표방한 고려는 이전에 비해서 더욱 개방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려와 중국 사이에 황해를 횡단하면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활발하게 되었고, 애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난도는 국제 무역 항구로서 번창했습니다. 전라도 영광 법성창의 좋은 문서입니다. 조선시대 조운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반 용기인 도기입니다. 고려시대 도기는 대부분 음식물을 담아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둥근 형태가 많고 내용물을 넣고 꺼내 씹도록 입구가 넓은 편입니다. 남파선에서 발견된 도기 항아리들은 형태와 용량에 따라서 몇 가지 군으로 분류됩니다. 완도선을 복원한 모형입니다. 해남청자의 바닷길 유통. 해남은 서해와 남해로 바닷길이 열린 서남해안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천혜의 환경은 해남을 고려시대 청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의 고려 난파선이 12동 파도선의 해남 청자입니다. 고려 난파선 12동 파도선은 해남에서 만든 청자를 싣고 항해했던 청자 운반선입니다. 고려 난파선의 청자는 대부분 3, 4단으로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포장 재료는 소나무와 새끼줄, 볏짚, 갈대 등입니다. 완도선의 해남 청자입니다. 고려 난파선 완도선은 해남 청자 32,000여 점을 실은 청자 운반선으로 완형 청자만 해도 36,45점입니다. 900여 년간 바닷속에서 또 대부분 깨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청자 빛깔은 녹갈색과 녹청색, 황갈색이며 유약이 얇습니다. 우와. 이렇게 난파선에서 32,000여 점의 이렇게 청자가, 고려 청자가 900년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해남 청자의 바닷길 유통에서 고려시대 해남 지역에서 생산된 소박한 멋의 녹갈빛 그릇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은선에는 화물과 선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선장, 노를 젓는 선원과 짐을 나르는 사람 등 14명 정도가 승선했습니다. 난파선에서 확인된 유물의 분포에서 배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고 선원들이 어떻게 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달리도선입니다. 1995년 발굴된 달리도선은 목포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달리도 북쪽 해안에서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시리동 파도선입니다. 시리동 파도는 바다 위로 솟은 12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천하 제1의 고려청자입니다. 중국 송나라 태평 노인이 쓴 수급령에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천하 제1의 명품 중 하나로 칭송했습니다. 이는 자기 문화를 처음 꼽힌 중국에서 고려의 청자를 최고로 여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해상 교류의 꽃 도자기입니다. 활발한 해상 교역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목적지까지 운반되지 못하고 배와 함께 난파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계관과 미의식,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정남 강진,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세련된 도자기가 대량 생산되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개경의 왕실과 중앙 귀족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담백하고 청아한 조선 도자기에는 당시의 정치, 사회, 예술, 문화 등 시대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푸른색의 청자가 왕공 귀족들에게 선호된 반면 조선에서는 깨끗하고 담백한 백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꾸밈없는 자유분방함을 뽐내는 분청삭이
단아하고 단정한 기형의 백자는 조선 도자기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전남 진도군 명랑대청로 해역에서는 소소승자 총통, 석환, 노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임진왜란 직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1597년 명랑대첩 당시 우리 수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대청에서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험난한 수로와 조류를 이용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석환입니다. 해량 교류관입니다. 중세무역선 신안선의 항해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 신안선입니다. 1975년 8월 전남 신안 섬마을 어부의 그물에 중국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의 우연한 발견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언론의 한 면을 신안선 발굴 소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20m 바닷속 갯벌은 수백 년 동안 신안선과 그 보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신안해전은 깊은 수심, 거센 물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야, 차가운 온도 등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중 발굴 조사는 대부분 6월에서 9월에만 가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수중 발굴 조사 신안선 발굴은 1976년부터 시작돼서 1984년까지 9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신안선의 항해 1323년에 시작했고요. 신안 섬마을의 어부의 우연한 발견은 1975년, 그 다음에 초유의 해저 유물 도굴 사건은 1976년에 일어났습니다. 수중문해자란 과거의 인류가 바다, 호수, 강, 연못, 육상, 습지항 같은 곳에 생활하고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남겨놓은 흔적으로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있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말합니다. 신안선의 목적지 일본 국제무역항 하카타. 14세기 일본은 가라무카 막부 시대에 공식적인 외교활동과 무역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무역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선진 문물이 들어왔으며 유학 승려와 상인들은 무역선을 타고 활발히 왕래했습니다. 항해 시기에 기록된 목간입니다. 신안선에 탄 사람들은 신안선에는 일본 도자기와 남학신, 무기, 도기, 칠기, 청동 거울, 장기 말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인 승선원들의 생활용품으로 추정됩니다. 신안선에는 베트남 동전 소량과 중국 동전 약 28톤, 800만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배의 선미와 중앙 화물 창고에서 포대기와 항아리 등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동전, 신안선에는 공예품에 올려인
주석정과 황동판 등 금속 원자재 349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문화 교류에 관한 전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물질 문화의 교역로이자 종교와 사상의 길이었습니다. 아시아 승려들은 불법을 찾아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에 건너가 불교 경전을 구하였으며 귀국할 때는 공양품과 의례용 도구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문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돌, 나무, 토기, 기와 등의 칼을 이용해서 문자를 새겼고요. 종이가 발명된 이후부터는 다양한 문구류가 만들어졌고 더불어 문화예술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꽃은 옛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하였습니다. 꽃으로 공간을 장식하고 감상하는 문화는 꽃장식 그릇 등 공예품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안선에서는 꽃장식 그릇인 꽃병, 화분, 수반 등 800여 점이나 발견되었습니다. 기원 전부터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 있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주술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토끼는 정말 달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신안선에서는 중국의 청동 토끼무늬 장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형판은 둥근 달에서 불사약을 받고 있는 토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남조 송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어느 날 처마 밑에서 잠자리에 들자 매화 한 송이가 이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매화 화장이 유행하였다는 이야기가 유래한 그림입니다. 도자기는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서 9에서 19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오늘날 세계 곳곳의 난파선들과 육상 소비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안선의 용천요 청자는 12,000여 점으로 선적 도자기의 49%나 됩니다. 용천요는 저장성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청자 생산지로서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아시아 해상 무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중해 동부, 아프리카 동부까지 수출되었습니다. 북송 요주요의 영향을 받았고 남송 말기부터 청나라 때까지 800여 년 동안 청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신안선의 경덕, 진요, 백자와 청자는 용천여 청자 다음으로 많은 6,50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덕 진요가 위치한 중국 장시성 진더전시는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인 5대 시기에 이미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하얀색 바탕 흙에 푸른빛의 유약을 입힌 도자기를 생산하였는데요. 빛깔이 청자와 백자 사이라 해서 청백자 또는 영청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고려 청자는 약 1100년 전인 10세기부터 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청자 생산국이었습니다. 전통 도기 기술과 중국의 새로운 기술이 만나서 고려만의 독창적인 청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장유 용문이 항아리입니다. 중국 겁니다. 검은빛 흑유 자기는 청자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청자와 만드는 기법은 비슷하지만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된 유약을 발라서 흑색 또는 흑가색을 띱니다. 검은빛 찻잔의 멋. 청자 잔받침입니다. 백자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 신안선이 항해했던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차 문화가 크게 유행했던 때입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당에서 송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고 발전했습니다. 차 문화가 유행하면서 차 수요층이 증가했고 몹스럽고 실용적인 차 도구가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생활 속의 향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향은 삶의 여유와 휴식, 경건함을 주면서 왕실, 귀족, 종교인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청자 연잎 모양 뚜껑이 있는 항아리입니다. 청자 연잎 모양 뚜껑이 있는 항아리입니다. 청자 모란 넝쿨 무늬 화병입니다. 청자 모란 무늬 화병입니다. 무시유 독이 큰 항아리입니다. 간류 항아리입니다. 신안선입니다. 바닷속에 보물창고를 열어준 신안선입니다. 남파 신안선. 미디어아트와 함께 신안선 보물선 신안선의 모습입니다. 신안선은 중국 남부에 분포하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외판의 포판재와 무역품 상자는 넓은 잎삽나무, 외판을 받치는 기둥은 농나무류입니다. 항해 시기는 중국 원나라 1323년입니다. 자단목은 태우면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분향의 종류로서 단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급 향나무인데요. 원산지는 중국 남부와 인도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고급 공예품과 강우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는데요. 이게 자단목인데요. 태우면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분향료입니다. 자단목은 태우면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향나무로 단향이라고도 합니다. 신안선의 무역품들은 주로 사각형의 원통형과 나무 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품과 함께
화물포를 놓고 바깥에는 대길, 산 등을 적어 화물 내역과 화물주를 표시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밑둥을 이거 소형으로 해놨다. 화물칸에가 이렇게 갑판 밑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네. 여러분 다 저장용 항아리입니다. 신안선에는 중국 도자기 항아리와 중국 도기 항아리와 고려 도기병, 일본 하자키 접시, 화로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자기 24,547점 가운데 도기는 500여 점입니다. 중국 푸젠성 자유요에서 제작된 동기 항아리가 460여 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중 발굴 당시에 갯벌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용물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수량으로 볼 때 선상생활용품보다는 일본인들이 구입한 화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도기 항아리는 일본의 국제무역 항 하카타와 다자휴, 사가현, 레이센지 등에서 불교 사찰, 고고,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도기 항아리는 본래의 저장 용도 외에도 일본 사찰에서 의뢰 용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황금 향신료 무역입니다. 신안선에서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한약재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향신료였던 후추를 비롯해서 계피, 정향, 은행, 가래나무 껍질, 계암, 약밤, 매실, 파두, 무역품 상자 2개 가득 담겨진 후추도 있었습니다. 신안선에서는 놀이 도구인 장기말과 바드갈, 주사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머나먼 항해의 지루함을 달리기 위해서
다양한 놀이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도구는 당시 요리 문화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신안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14세기 주방 도구가 있는데 청동 냄비, 프라이팬, 웍, 국자, 항아리 약 100여 점의 주방 도구가 있었습니다. 신안선은 아시아 최초의 수중 발굴 난파선으로서 과학적 보존과 복원 또한 아시아 최초 사례입니다. 신안선은 1976년 발굴에서 복원을 거쳐서 2004년 전시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1981년 목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 보존 처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1994년 신안선 전시를 위해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신안선은 침몰 후에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갯벌 위로 노출된 부분은 해충 등의 먹이가 되어서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약해진 신안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품에 담가 강도를 부여해주는 PEG 침적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파선 보존 처리법입니다. 신안선을 복원하기 위해서 선체 실측과 축소 모형 제작, 중국 선박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부터는 보존 처리가 완료된 선체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해서 2004년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수중문화재 신안선 영상입니다. 신안선실 홀로그램 영상.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입니다. 해양유물 전시관 영상으로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빚었던 아름다운 도자기와 또 이웃나라 중국에서 무역으로 왔던 도자기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